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We keep on fight. We keep on change ourselves. We don't complain.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그들은 말합니다. 확실한 비전과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나 자신과 세계를 바꿀 기업가 정신이라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질적 성장의 힘, 기업가 정신.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낼 우리의 기업가들.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 100년 기업으로 향하는 기업의 DNA와 핵심 가치. 그리고 창업자의 경영 노하우와 철학을 계승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와 소신,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기업가 정신으로 21세기 미래 사회를 열어갑니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본다. TV와 스타리치 어드바이저가 주최하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100년 기업을 향해 달려가는 유망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의 정신과 그 의미를 나누는 소통의 자리인데요. 공직에서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의 희노애락에 함께 울고 웃어주시는 분입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감성으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홍서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님을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혁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어떤 성공한 기업이 하나 있다면 누군가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경제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우리 경제는 도전과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된 이유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그리워지는 때라고 할까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하지 않아서 해볼 만한 일을 꿈꾸고 또 꿈에 멈추지 않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기업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술 기반의 작물 재배법인 스마트팜 농법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국내에선 스마트팜을 뛰어넘어 버티컬 팜의 시대를 꿈꾸는 기업이 있다. 2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미미 청아랑이 그 주인공이다. 제가 29살 때 청년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병재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최초로 마타리 버섯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좀 인기를 끌었고요. 종균, 배지 제조, 버섯 재배, 버섯 가공, 그다음에 버섯 유통, 그리고 체험까지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는 6차 산업을 이뤘다고 보면 됩니다. 동물과 식물과 균이라는 어떤 그 자원의 그 유기물 자원의 순환을 이뤄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더하면 신개념의 이제 버티컬팜 수직 농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이런 것에 좀 다가섰다. 이런 게 저희의 이제 기술이고 이제 경쟁력이 아닐까. 임성혁 대표는 국내 최초의 버섯 브랜드인 마타리부터 시작해 표고, 양송이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미국, 호주, 홍콩, 중국 등 해외 수출로 국산 버섯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표고버섯 배지에 국산화를 넘어서 세계화하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은 버섯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이런 조금 더 소부장 업체를 거듭나야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임성혁 대표는 좋은 버섯을 생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소포장 전략으로 제품의 신선도를 높이는가 하며 대형마트에서 친환경 브랜드까지 유통 채널을 다원화해 소비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미미 청아랑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임성혁 대표와 함께해준 고마운 직원들. 그들이 생각하는 임성혁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2012년에 입사했을 당시에는 그때 매출액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저희가 법인이 6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2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4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대표님은 호기심이 많으세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도전하는 정신이 남보다는 더 크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그만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회사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대부분 성공을 꿈꾸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기업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only one을 갖는 거예요. only one이 되려면 창조를 해야 돼요. 창조는 편집인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건 없었어요. 편집을 하려면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컨셉을 가지려면 상상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은 망하지 않으면 언젠간 기회가 오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상상하고 도전하고 실현하고 이런 게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끊임없이 상상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농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소부장 기업으로서의 또 다른 도약을 꿈꾸는 임성혁 대표. 그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차 농부입니다. 농부가 돼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 뭔가 설레이기도 하고요. 아주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89학번인데 저희 때 농대를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재수를 하거나 전과를 했어요. 대부분 농사를 꺼려했고 제가 29에 농사지러 갔을 때 아버지가 서울대학교를 앞문으로 나와서 뒷문으로 나왔다.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25년이 지나서 이런 자리에 올라오다니 너무나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주에서 농사짓기 이야기는 제가 귀농한 지 20년 차 49살의 고민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거는 불도 나보고 뭐 사업 투자해서 몇 년간 실패를 보고 적자를 하고 이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 한계를 느낄 때였어요. 더 이상 뭘 하지? 이거 해서 뭐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걸 왜 하지? 그랬어요. 아, 그때 답답할 때, 야, 그럼 이 업을 접어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한번 그때쯤엔 우주에 가서 농사 짓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키워내게 된 것입니다. 저희 회사 간단히 또 설명드리고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농장 전경입니다. 여주, 용인, 괴산, 광주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요. 98년도에 처음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거쳐서 최근에는 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소재 산업하겠다고 작년에 지구를 지키는 대원들, 저희 큰아들이 이름을 줬는데요. 이 회사를 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버섯 관련해서 종균, 배지 제조, 버섯의 대량 생산, 그리고 버섯의 가공, 유통, 체험까지 쭉 하는 버섯 전체를 계열화하였습니다. 하는 동안 이렇게 느타리 버섯을 처음 병재배 대량 생산해서 유기농도 받아보고 수출도 하고 이런 일을 했고요. 또 양송이 버섯 관련해서는 단일 농장에서 하루에 1톤이라는 버섯을 생산해내는, 그리고 표고버섯도 국내에서 가장 큰 농장 내지는 가장 많은 배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회사로 키워왔습니다.
또 작년에 만든 지구대라는 회사는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가죽과 플라스틱 대체제와 대체육을 만드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 최근에 이게 굉장히 핫합니다. 대부분 화학자나 뭐 일반 공학도들이 하는데 이렇게 저희 같이 25년을 균을 대량 배양하는 사람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요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저희가 소재 중심, 표고 중심의 사업체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농업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뭔가가 조그만 울림이 어떤 이 소리가 돼서 멀리 퍼져가서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가 만년이지만 우리의 기술들은 최근 100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기술과 기술이 융합해서 발전하고 있고 지식과 지식이 또 융합해서 발전합니다. 2045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지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주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세계 인구는 80억이 됐고요. 조만간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100억이 되게 되면요. 인도만한 면적의 농경지가 2배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사막화가 늘어나고 있고 홍수에 의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있고 산업화에서 도시화에 의해서 농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배불리 먹기를 원하고 고기를 먹기를 원하고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농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각광받는 성장하는 산업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농업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자, 농업은 처음에 우리가 뭐 이 얘기 알죠? 쌀, 보리,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감자 이런 걸 이용해서 식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때가 1700년대인데 그때가 인구가 기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우리도 1950년, 60년대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었냐면 다수학 품종과 농약과 비료를 통해서 한 거죠. 이걸 우리는 녹색혁명이라 하고 최근 한 7, 80년도에 비닐하우스가 생기면서 겨울철에도 저희가 파란 채소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요즘 말하는 스마트팜은 뭐냐면 이런 거에다가 똑똑한 농장이라는 뜻이에요. 똑똑하려면 뭐냐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컴퓨터가 센서가 센싱을 하고 생각을 해서 기계를 제어하는 겁니다. 온도도 제어하고 습도 제어하고 빛도 제어하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로봇가 일까지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거고요. 요즘 한참 가고 있고 이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좀 더 보면 기후온난화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에너지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좀 더 저는 에너지를 띄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더 나아간다면 아마 인류는 우주에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주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어떤 환경이 벌어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주인을 상상을 했더니 나사의 우주 기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주 기술에 의해서 보잉의 항공 기술이 나왔고 지금은 그 항공의 기술이 자동차와 심지어 가전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주에서 농사 짓는다는 상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창조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화성은 지구보다 아주 작습니다. 중력도 작고요. 그리고 매우 춥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나마 수많은 별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별은 화성이거든요. 화성은 지구처럼 딱딱하대요. 그리고 물이 있대요. 그리고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을 통해서 연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토양이 어떻게든 우리 유기물과 결합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아, 이것이 인류에게 어떤 희망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뭐 중국, 미국, 뭐 러시아 모든 나라들이 앞다퉈 이제 화성 탐사를 위해서 뭐 달을 전쟁기지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우주에서 농사할 때 어떤 일을 할까? 화성에서 극지방에 물이 있대요. 그러면 이 물을 갖다가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될 겁니다. 그곳에서 물을 어떻게 분해할까? 물을 분해해야 에너지도 없고 산소도 없고
그러면 이 물에, 이 귀한 물 갖고 다 에너지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 바람 에너지, 땅속 에너지, 이런 것도 어떻게 이용하지? 그러면 노지에서 그냥 이슬 맞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큰 집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 집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며 로봇은 어떻게 쓸 거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주농업의 시작인 것이죠. 이거를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54세고 30년 뒤면 74세 때 제가 로켓을 탈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거 누가 할 거냐? 아마 당시에 30년 뒤에 한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로켓 타고 가야 되니까 지금의 아마 태어난 애들이나 10살 애들이 이런 일들을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 농장에다가 이런 체험장을 만들어 보려고 기획을 했었죠. 사실 여기가 이제 저희 농장, 곤지암에 있는 농장인데요. 경기도 광주에. 옆에 오른쪽에서 불난 거 보이시죠?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불이 났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멍해요. 그때 불이 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생각에는 성공하는 생각과 빚이 얼마나 생각만 있었어요. 저 빚이 많은데 저 빚을 어떻게 갚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집게차가 와서 딱 꺼내고 갔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그럼 남아있는 거는 얼마어치야? 저 건물은 질려면 이게 불난 게 당시에 뭐 한 15억어치 되는데, 그럼 불 안 난 건 얼마어치야? 빚하고 따져보니까 남은 게 더 많네? 심지어 땅도 남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바닥을 내려가니까 오히려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불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저희가 체험장을 하려고 했던 이 꿈, 우주 체험 동장을 여기다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자, 어떻게 이 농장들을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 식물, 균류가 유기물이 도는 농장이어야 되고, IoT, 인공지능, 로봇이 구성되는 스마트팜이어야 되며, 태양광이나 수소발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수열, 지열, 공기열에 있는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좀 더 아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광도 좀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공기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농장을 구성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연계는 크게 보면 동물, 식물, 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생산자라 하고, 동물을 소비자라 하고, 균류를 환화자다. 이거 옛날에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실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버섯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버섯을 기르고 그러면 버섯을 얻고 나서 그 패배지는 군뱅이 곤충을 먹일 수 있고요. 군뱅이가 먹고 나서 우리는 단백질을 얻은 다음에 군뱅이는 분변토는 도마도나 감자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감자를 얻고 나면 그 줄기는 다시 버섯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유기물이 순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똑똑한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모아놔야 인공지능도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공장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은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단열재는 되게 좋아야 되고, 태양광의 에너지는 온전히 100% 받아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 뭐 약식으로 우리가 40피트 뭐 냉동 컨테이너를 갖고 이제 광을 집적을 해갖고 이제 분산하는 이런 것도 실험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요즘 소위 이제 스마트팜 하면 대부분 이런 것들 보이는데, 사실 LED 광원만 갖고는 저희가 뭐 도마도나 딸기나 뭐 오이 같은 거 못 만들어요. 대부분 상추 정도, 엽채류만 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자연광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에너지 쓸 때만이 적어도 완전한 폐쇄한 공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에 대한 문제도 화성에 가보면 그 추운 바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왜냐면 군뱅이는 이산화탄소를 뿜을 거고요. 또 어디는 또 뭐 광합성을 할 것이고요.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공기청정을 필터를 갖고 하고 걸러진 필터는 또 쓰레기로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땅이라는 건 대부분
공기 중에 오염이라고 보는 것도 대부분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땅속에서 필터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땅속을 통해서 나오면 그 유기물들은 땅속에 남아있고 나중에 식물들이 그거를 영양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구현하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저희가 뭐 제 농장의 애덜 교육장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여기 많은 기업인들과 또 뭐 언론인들이 이걸 홍보해줘서 아예 한 방에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야, 이제 우리가 맨날 일본 농업 배우고 네덜란드 농업 배웠는데 30년 뒤에 우주 농업만큼은 대한민국이 1등하자 이런 마음으로 뭐 이런 걸 한번 만든다면 조금 더 확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대표님을 이제 설명 들어보면 도전과 혁신 정신이 아주 똘똘 뭉쳐 계신데 대표님처럼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업인들 가운데 보면 이제 어떤 그 두려워하는 그 혁신을 두려워하는 기업인들도 많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원포인트 레슨 한번 좀 해주시죠. 두려워하시는 기업인들, 머뭇거리는 기업인들에게. 그렇죠. 근데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변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바닥을 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살던가 죽던가. 기업은 어차피 생명체잖아요. 살아있으면 무조건 커져요. 사람은 애를 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크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병도 들고 어떤 애는 꿈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커요. 언젠가 죽겠죠. 그러나 어떤 생각 갖고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뭐 병들어 사는 것보단 건강하게 살자. 결국은 뭐 꿈꿔야 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원포인트 레슨을 정리하면 네. 꿈꾸고 변화하라. 네. 알겠습니다. 뭐 쉬운 얘기 같으면서도 어려운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국 농업의 경쟁력, 미래 경쟁력을 위해 애쓰시는 미미청아랑 임성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입니다. 기술 혁신의 정점을 보여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신의 영역이라 불렸던 가축의 성별 조절. 그러나 여기 세계 최초로 가축 성조절제를 상용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 식량 확보를 위해 달려가는 기업이 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아시겠지만 누리 사이언스입니다. 즉 사이언스는 과학적인 그런 기술과 제품을 통해서 온누리의 사랑과 행복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기초 연구가 기초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이런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신기술 개발에는 그만의 독특한 이력이 바탕이 되었다. 건국대 낙농학과 졸업 후 일본 스쿠바 의대 면역학과, 차의과대학을 거쳐 연구계에 발을 들인 김동구 대표. 누리사이언스는 수컷 청자의 운동성을 떨어뜨려 암수의 결정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자라는 것을 첫 번째 타겟으로 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됐지만서도 무수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이러한 기술들은 유일무이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 즉 신념은 분명히 노력을 하면은 이와 같은 기술이 또 물질을, 즉 성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업의 발전은 물론 인류의 식량난 해결을 꿈꾸는 김동구 대표. 누리사이언스의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운데 그 성공 배경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확고한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굳건한 신념과 자부심을 이렇게 갖게 해주시고 각 전 직원들의 역량을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키워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는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랜 동안의 그 연구 기간 그 경험을 활용을 해가지고 생존에 위협이 되는 그걸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션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게 제품화가 돼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자 또는 과학자 또 그게 한편으로서는 기업으로서 저희들의 소명을 다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보다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동구 대표. 그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기술, 전 세계 유일무이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지금까지 다른 세상을 아마 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평생 동안 아마 기억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제 이름은 김동구입니다. 동구밭 가수원길의 김동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나 제 이름을 소개할 때는 동구밭 가수원길의 동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기술. 이 기술은 정말 지금까지 모든 생명과학자들이 개발하고 싶은 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의 기술이고 이걸 만약에 생명과학자들이 개발하면은 세상의 모든 돈, 그 다음에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또한 도전에 의해서 트라이가 됐지만서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하게 전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벌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 목적은, 그 꿈은, 비전은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명예보다도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 다 살릴 수 있고 배고픔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이 기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멋진 제품이고 기술입니다.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에서 봤습니다. 사람의 목숨에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숙명, 남자, 여자, 어떤 부모, 나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걸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해 오면서 운명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의 운명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6학년이 됩니다. 이 6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결코 처음부터 생명과학자가 되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 살아오니까 그때 당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제가 과학을 하게끔 만드는 필연적인 그게 저희 운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10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단순한 기초 연구가 기초가 아닌 저의 과학적인 액티비티를 가지고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전공은 면역학입니다. 지금 면역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는 면역의 시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면역학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 럭키한 운을 가지고 저는 가축에서부터 저희 캐리어가 학부 때는 축산, 또 박사과정에서는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러한 축산에서부터 의학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저희 전공을 통해서 뭔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과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름을 통해서 동행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름은 차별화, 세상에 없는 원리와 또 이 세상에 없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상에 없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이거는 1차 산업 중에서 축산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산업입니다. 4차, 6차, 7차 산업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은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생존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고 그 다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기술, 삼신, 옛날에는 여러분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는데 삼신 할매라 그랬습니다. 즉, 성을 조절하고 아기를 배우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그걸 삼신 할매라 그랬습니다. 저기는 삼신 할배가 계십니다, 사실. 아마 제가 한 20년 후가 되면 저 자리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신, 즉 아기를 점지해주고 아기의 성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삼신 할매는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납니다. 보통 보면 가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남자가 60% 정도 많이 태어납니다. 가축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슴을,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 이건 수컷만 생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 돼지, 양, 염소, 이거는 다 암컷이 중요합니다. 왜? 수컷이 태어나면 일단은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성 호르몬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웅치라 그럽니다. 이 나이 들면은 더 웅치가 나죠. 호래비방에 가면은 역겹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태어날 때마다 나자마자 거세를 해버립니다. 유일하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은 암컷밖에 없습니다. 암컷이 태어나면 세상을 위해서 분마,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인간을 생존하기 위해서 고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우유를 만들어 제낍니다. 수컷, 개뿔입니다, 정말. 뭡니까? 거세도 하고 당하고 오직 덩치 큰 훌륭한 놈만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 정액을 뽑아서 그 정액 한 번 뽑으면 소 같은 경우는 500마리를 임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모든 소, 돼지, 양, 염소, 말, 개, 모든 가축, 동물에 적용할 수 있는 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이 완료돼서 국내에 있는 농장 공급을 하고 있고 유럽, 스페인을 비롯해서 캐나다, 많은 나라에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여드린 것 굉장히 심플합니다. 즉, 이 원리입니다. 수컷은 2인 삼각경기처럼 발이 묶여 있습니다. 암컷은 혼자 달립니다. 저 묶여있는 애들이 다 Y정자, 수컷을 생산하는 정자입니다. 저 혼자 돌아다니는 놈들, 암컷이고. 얘가 인공수정에 의해서 자궁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뭉쳐져 있는 애는 이 물질은 뭐냐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본드, 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묶어주는 것 뿐입니다. 요 난자가 기다리고 있는 난간 팽대부까지 누가 먼저 빨리 달리느냐, 그 게임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이죠, 베스트. 이 개발이 완료가 돼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이거는 오직 유일무이한 제품이다 보니까 믿어줄 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믿어줍니까, 그걸? 안 믿죠. 제가 이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하는 기간, 소는 여러분 아십니까? 소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마리가 딱 태어납니다. 임신기간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품이 하나 들어가서 이 효능을 테스트할 때까지는 1년 동안 전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태어나면 50대 50의 비율로, 아까 60대 40의 비율로 암컷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태어나지 않나? 딱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저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뭐 해가지고 야, 그 소야, 야, 빨리빨리 나. 야, 10개월 동안 기다려봐. 한 2달 만에 나.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론보다도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저의 목표는 뭐냐? 유일무이한 제품을 만들었으면은 바로 그냥 세계로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제품이,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유럽은 동물복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새를 금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업하고 저희 비즈니스하고 딱 매치가 동물복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새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새해도 냄새가 나는데 그새 안 한다. 이건 수컷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골치 아픕니다. 저는 이러한 제가 하고 있는 파트는 많습니다. 저는 초두에 그 영상에서 저는 연구자입니다. 기업가가 아닙니다. 저는 연구,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남이 꿈꾸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걸 엄청나게 잘 만들어냅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왜?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냥 와가지고 창조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왜 일반 연구자들은 못하느냐?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런 귀중한 게 함부로 줄까? 절대로 안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노력을 합니다.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성공 못했느냐?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X정자와 Y정자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게 하고 남자를 만들게 하고. 그러나 저는 끝까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신념 속에서 밀고 나가죠. 하다 하니까 저한테 기회가 온 거죠. 몇 년이라는 시간 혼자서 투자를 한 거죠. 제가 직접 합니다. 저는 밑에 연구원들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친구들은 박사 해봐야, 석사 해봐야 2년, 3년의 경력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려 30년이라는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30년의 경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조금의 변화도 저 눈을, 현미경을 보면은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짜들은 맨날 현미경을 보도 그 미묘한 차이를 읽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서 반려동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게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개발이 완료돼서 3월달부터 시판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 유엔이 정한 17개의 목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하고 매치가 됩니다. 우리나라 유엔의 목표, 이걸 KSDG라고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누리사이언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네 번째까지 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제 목숨이 다 바쳐 있는, 존재하고 있는 한 저는 끊임없이 연구를 할 겁니다. 제가 제일 잘하고, 저는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저는 연구가 너무 재밌습니다. 인간을 지금까지 저는 술도 많이 마시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굉장히 잘 춥니다. 운동도 끝내주고 잘합니다. 제가 지금 골프를 한 치면은 드라이브 잡으면 한 270까지 메다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춤을 잘 춥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런 것은 제가 이 60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몇 번 해보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의 세계는 이 현미경 속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에 오면은 제가 어제 했던 그 결과가 눈으로 바로 보입니다. 그 세포가 보이고 세포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만큼 저를 이 하루를 즐겁게 하는 실패도 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과학 마찬가지고 실패입니다.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0.001%라도 얻을 수 있는 그 성공이 됐을 때 그 짜릿함, 이거는 말로 표현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그러나 몇 년 후가 될지, 정말 내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저는 정말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우주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목숨의 5단계, 수명,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 죽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 제 그 암컷을 낳는 제품을 무료로 왕창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평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사명, 저희 사명은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걸 개발해서 인류를 공헌하라. 그게 저희 천명입니다. 지천명. 저희 천명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수명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분야를 엔조이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동구 대표님은 여기 출연해 주신 역대 출연자 중에 자존감이 제일 강하신 분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도 이제 연구를 직접 하시고 하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하시는 것은 대단히 하여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C의 역할은 꼭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날카로운 질문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시고 계신데 혹시 그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진짜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신의 영역의 도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신이 저한테 허락을 해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대신에 저는 이 제품을 통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우리 김동구 대표님의 자존감을 저는 못 이기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은 누리 사이언스의 그 훗날의 모습 한번 멋진 청사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멋있다고 하면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저희 미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보다도 뭐 회사는 제가 존재하면서 만들어지고 또 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고 미래가 창출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꿈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강물도 머물러 있으면 냄새가 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제일 멀리 해야 될 사람들.
고기도 3일 동안 있으면 썩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 돈이 아닙니다. 이 개발한 물질을, 이 신제품을 어떤 식으로 세상에 드러내줄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2012년 2월 22일 날 제가 이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입니다. 굉장히 럭키합니다. 즉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같은 그러한 자리.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하여튼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거의 자존감이 신의 영역까지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김동구 대표님 그 회사의 제품 가운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 뭐 강아지가 그 가려울 때 그 가려운 거를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약.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 반려견을 키웠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보면서 아주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김동구 대표님 성함이 동구박 가수원길. 동구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동네 입구입니다. 동네 입구를 지키는 과수원이거든요. 우리 김동구 대표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인류의 미래의 입구를 지키는 그런 좋은 일로 계속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피지컬 100입니까? 피지컬 100입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뭔지는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이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한 그 50명의 그 피지컬이 강한 남녀들이 5명씩 10개의 팀을 짜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팀을 짜는 방법은 서로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할 것 같은 사람은 강할 것 같은 사람하고 당연히 결합이 되죠. 우리 팀 할래 하면 잠깐 하니까. 그게 결국은 9개 팀이 꾸려지고 9개 팀에서 다 문전박대를 당한 사람들이 마지막 10번째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팀과 앞에 있는 강한 팀 중에 제법 상위에 있었던 팀 둘이 이제 1대1 데스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피지컬이 뭐 육체적인 근력만 보는 게 아니고 순발력, 뭡니까? 순간 대응력, 속도 이런 걸 다 보지만 그래도 여성이 아무래도 피지컬을 다룰 때는 남성보다 불리하죠. 그런데 마지막 그 팀은 심지어 여성이 3명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저도 TV를 보면서 야 이거는 대결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근육으로 다져진 그 남자 프로레슬링 국가대표, 보디빌딩 국가대표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 팀하고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였대지만 여성 3명과 양학선 선수하고 또 누구하고 구성된 그 팀이 피지컬을 겨뤄? 근데 그 내용도 모래주머니를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이 나르는 겁니다. 물론 그 팀도 처음에는 자조적이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리더가 소통을 시키고 소통을 하고 그 5명이 하나의 일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혹시나 행여 했지만 그 두 팀의 대결에서 이 초대받지 못한 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이기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이게 기업가 정신 같다. 정말로 굴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창업기업이나 또 벤처기업들 여러분들은 주위에 어마어마한 강팀들이 많습니다. 강한 기업, 큰 기업. 그렇지만 여러분도 소통과 일체감으로 노력하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